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1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잇따라서 커밍아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또는 20%에 들었다. 그래서 사실상 컷오프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보도를 했죠. 하위 10%, 20% 안에 든 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 모두 31명인데 그 중에서 28명, 90%가 비명계다. 그리고 나머지 이 3명도 찐명, 진짜 친명은 아니고 그냥 친명 정도다. 자, 그런 보도까지 했는데 명단은 밝히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컷오프 된 것이 아니고 감점을 받고 경선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명단을 공개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낙인이 찍힙니다. 아,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 민주당이 한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20%에 든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선입견이 생겨죠. 그래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TV조선은 보도를 안 하는데 그 전체 31명이고 각 선수별로 몇 명이고 지역별로 몇 명이고 이 정도만 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명단에 든 사람들이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커밍아웃을 하면 경선에 들어가면 불리하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기서 거의 꼴찌했구나. 의정 활동에서. 그러면은 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 평가를 할 때, 그 경선을 할 때 불리하게 되죠. 아주 나쁜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하위라는 평가를 받으면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에서도 알리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위 10%, 한 그 7명에 대해서 뭐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단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계속 내가 바로 10% 안에 들었다, 20% 안에 들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은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그러니까 경선에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들을 사실상 컷오프 시키려는 이 친명 핵심들, 특히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던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 수 있느냐. 지금 국회 그 본회의 출석률이나 아니면 법안 발의권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상당히 우수한 의원인데 어떻게 하위 10%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라디오에 나와서 이 하위 10% 통보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서 직접 받았는데 지금 임혁백이 직접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31명이 순차적으로.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이 10% 안에 들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좀 헛웃음에 나오더라. 박용진이 헛웃음에 나오더라. 그런데 임혁백도 약간 멋쩍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10% 안에 들었다는 임혁백의 말을 듣고 박용진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임혁백이 자기도 웃으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통보만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저는 모릅니다. 왜 이 10% 안에 들었는지 뭐 평가를 했다고 하면서 그냥 저는 통보만 합니다. 누구에게 명단을 받은 거죠. 명단을 받아서 이 31명은 잘라야 돼. 그러니 당신이 통보해. 지금 그 역할을 지금 공관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죠. 정치학과 교수로서 뭐 명성을 쌓았다고 그 평가를 받는, 일부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대학 교수가, 원로 교수가 지금 그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쪽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진행자가 박용진에게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가 매겨져서 총점이 하위 10%가 된 건지 이렇게 물으니까는 박용진 의원이 아니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걸 통보하는 분도 모른다고 그러더라. 공관위원장이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뭐 실질적으로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명단을 콕 찍어서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 중에서 31명, 그 친명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친명 3명도 뭔가 눈박혀 놨겠죠, 이재명의. 그리고 비명 28명에 대해서 일일이 통보를 하고 사실상 이 재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하위 10% 안에 들어가면은 전체 본인이 받은 점수의 30%가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20% 안에 들어가면 20%가 깎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는 신진들이 들어오면은 그 자기와 결혼한 자리에 신진이 들어오면은 신진은 가산점을 받습니다. 가산점을 받는데 여기는 감점을 그렇게 많이 받아버리면은 경선을 해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이 과거와 달리 이것은 사천이고 밀실에서 다 작성된 거다.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지금 31명 중에서 조금 전까지 이 6명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도 있고 또 문재인 그 대선 후보 때 그 비서실 부실장도 있고 또 문재인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문, 심지어 그 전에 이인영 그 김건택에 이인영조차도 지금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여론조사에서 뺐죠. 그리고 김건태 전 의원의 배우자 인재건 의원도 사실상 공천을 주지 않겠다 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당내에 있는 친문, 친이낙연, 친정세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친정세균입니다. 친정세균, 친김건태, 이제 자꾸 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DJ계, 김대중계, 원래 원주인이죠. 민주당이 원주인인데, 김대중계까지 다 지금 쳐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줄줄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커밍아웃 1호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죠. 이거 탈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2호가 박용진, 3호가 윤영찬. 자, 박용진은 뭐 잘 아시는 이 비명 중에서도 이재명에게 개심죄가 걸린 사람이죠.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3호가 윤영찬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고, 친이낙연계죠. 자, 여기가 다 10% 내지 하위 20%에 걸렸다고 해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을 했죠. 오늘 3명이 새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김한정, 송갑석, 박용순, 이 현역 의원들인데, 김한정은 김대중 비서 출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고 청와대에서는 김대중 그 청와대에서는 1부속실장 그리고 나중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을 했을 때는 거기 따라가서 또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완전히 DJ의 수족과 같은 인물이죠. 이 인물도 자기가 오늘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도 하위 그 10%, 20%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송갑석도 이 문재인 후보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데 그때 비명계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회 들어갔다가 이재명 체포한 사태 때 그 자리를 내놨던 그 송갑석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 출신 여기도 커밍아웃 나도 들어갔어. 하위 10% 20% 안에. 그리고 가장 이런 조금 전에 박용순 초선 의원인데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그전에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박용순 이 세 사람이 김한정, 송갑석, 박용순 이 세 사람이 또 국회 기자회견을 가지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니까는 이 배제 대상이야. 나도 컷오프 대상이야. 왜? 내가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비명계이기 때문에. 자, 그런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제히 이재명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지금 순차적으로 통보를 이명박이 하고 있으니까는 7호, 8호 계속 오늘 저녁에라도 또 나올지도 모르고 내일 아마 또 막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커밍아웃에 속치를 하니까는 지금 신조어가 하나 떠들고 있죠. 친명횡재, 비명횡사. 친 이재명은 그냥 자질이 없어도 횡재, 공천 가져가고 비명계는 행사한다. 비명행사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 빗대서 비명횡사
걔는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오늘 이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공천파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11시부터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원총회를 열었죠. 자, 이재명, 짐짓,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아끼는 사람도 보니까는 뭐 공천 탈락되던데.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문학진 의원을 비롯해서 탈락자들에게 그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공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불출마 선언해라. 돈봉투 의원 받은 사람들에게도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 11시부터 열렸습니다. 이재명은 9시에 열린 그 당 최고위원회의, 그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똑같이. 거기 참석을 하고 또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도 참석을 했는데 11시에 같은 국회 바로 옆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다 벼르고 있었죠. 부글부글 끓고 벼르고 있었고, 오늘도 15명이 발언을 했는데, 15명이 일제히 이재명을 비판을 하는, 도대체 무슨 공천이 일어나냐, 비판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뭐 설득을 하거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2인자, 이재명 체제의 2인자 정청래 선임 최고위원이죠. 정청래도 이 의원총회에 나가긴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분위기가 안 좋음을 느꼈겠죠.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조퇴를 해버렸습니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구전 그 친명도 아닌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금 송구스럽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나 몰라라 하고 사라져 버렸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 설득을 아예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고, 당신들, 그 비명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서 하라. 뭐 나가면, 탈당하라면 탈당하든지 다 알아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마이웨이, 끝까지 친명 끌어안고, 무게파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걸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단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비명계에 탈락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말이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이선 후퇴 그리고 지도부 총사퇴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을 이루게 되고, 그게 뭐 간철이 안 되겠죠. 당연히 간철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뛰쳐나가는, 당을 뛰쳐나가서 이낙연 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친문연대, 친문재인 연대, 또 거기서 문재인이 뭔가 메시지를 내주면은 그게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재명 곁을 떠나는 상황이 될 텐데, 오늘 또 하나 이재명을 협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무총리죠. 이 두 사람이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일종의 최후 통첩을 이재명에게 했습니다. 일단 공천 관리 제대로 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상황을 이재명이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총선을 돕지 않겠다. 이재명이 지휘하는 총선을 돕지 않겠다. 이재명은 그전에 전직 총리 정세균, 김부겸에게 총선이 시작되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최후 통첩까지 보내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지금 마이웨이 할 뜻을 밝히고, 오늘 그 곤란한 자리, 자기를 향해서 비난이 쏟아질 자리는 아예 피해버렸습니다. 피해버리고 설득을 포기한 거죠. 할 테면 해보라.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비명계에서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총선을 앞두고 좌파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